작년에 노벨 화학상 누가 받았는지 혹시 아시나요? 누가 받았어요? 네, 사람이 안 받았습니다. 로봇가 받았어요? 구글 알파폴드 2가 노벨 화학상을 받았습니다. 구글이 받은 건데 오. 시상은 개발자가 한 거죠. 그래서 그만큼 굉장히 재밌는 것은 인간이 수십 년 동안 연구한 결과를 약간 좀 허무하긴 한데요. 알파폴드가 1년도 안 돼서 밝혀냈습니다. 단백질 구조 예측인데 이런 유전체 진단 대중화 비용 같은 경우도 시장이 커짐에 따라서 훨씬 더 가격이 좀 인하되고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신약 개발도 그 RxRx의 리커전에 따르면은 시간과 비용이 한 90% 절감이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 네. 결과는 바로 이 가격, 뭐 약값의 인하로도 충분히 이어질 수가 있고, 그리고 이게 재밌는 게 기존의 이 빅파마들이 이거 혼자 못합니다.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뭐 리커전이라든지 아니면 템퍼스 AI 같은 이 메디컬 AI 기업들과 협업을 해야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신약 개발도 더 빨라질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고.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글로벌 인터뷰 하나증권 리서치센터의 김돈 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돈입니다. 오늘 저희 이제 초대할 게스트가 자산운용이다 보니까 헷갈렸습니다. 여기 헷갈리면 안 되죠. 아니, 그럴 수 있어요. 자, 그럴 수 있어요. 오늘 하루에 하나 뭐 가지고 오셨어요? 네, 오늘은 간밤에 스캇 베센트가 네. CNBC에서 인터뷰였던 하나의 문구를 따왔는데요. 네, 보시면 We are not going to rush. We are not going to. 아, 좋은데요? We are not. not을 강조해야죠. Not 맞습니다. going to. 네, 그러니까 결국 8월 1일 관세 유예를 앞두고 네. 우리는 서두르지 않겠다. 미국의 유리한 협상을 이끌겠다라는 얘기인데, 네, 가만 생각해 보면요. 네. 다음 주에 7월 FOMC가 있잖아요. 그렇죠. 파월 의장이 해도 비슷한 얘기를 할 것 같아요. 파월 의장이 뭐 비센트처럼 그 자리에서 말을 해도 같은 얘기를 할 거다. 비슷한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거의 그 웨이트 앤 씨인데 네. 우리는 서두르지 않겠다. 금리에 인하하는 것을 전후 사정을 보고 하겠다. 즉 글쎄요. S&P 500은 연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죠. 하지만 글로벌 증시들은 지금 기간 조정 중이거든요. 크게 오르지도 크게 내려가지도 않습니다. 네. 이럴 때는 새로운 종목, 새로운 상품, 새로운 것들을 봐야 될 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하루 좀 시작하자는 말씀드립니다. 새로운 것에는 되게 다양한 새로운 게 있는데 그 네. 새로운 것을 좀 이렇게 깔때기를 만들어서 네. 이렇게 뭔가 하나 뽑아주는 게 우리 또 부장님의 역할이잖아요. 네. 전략을 하시니까 그거 네. 어떻게 해요? 그 새로운 거를 뭐를 포커싱을 해야 돼요? 일단 데이터에 기반해서 보면 네. 서학개미들이 말씀 지난번에 한번 들었던 것 같은데 상반기 M7 네. 중반으로 오면서 스테이블 코인으로 난리 났죠? 네. 네. 서클 코인베이스. 이더리움 네. 얼마? 네. 이더리움 15,000달러. 네.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여전히 AI에 대한 기대감이 높기 때문에 네. 이 AI가 어떤 산업과 접목시킬 때 어떠한 파생 자극을 날까. 그래서 오늘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네. 몸 아프면 건강이 최고죠. 그렇죠. 네, 그래서 AI가 의료랑 연결되면 의료 어떤 AI. 네, 파생적인 효과가 날까 뭐 그런 생각도 한번 살짝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내용들을 이제 저희가 데이터나 다양한 이제 투자 전략적인 관점으로 쫙 풀어주실 분을 오늘 또 모셨잖아요. 네. 어떤 분이죠? 네, 저희 옆집에 계신 분입니다. 네, 계열사죠. 하나자산운용의 김승현 퀀트 본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본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김승현입니다. 우리 본부장님은 저 타이 있으시네요? 임원들만 드리는. 아, 그래요? 본부장님 오늘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해주실 건가요? 네. 저희 김도원 부장님께서 말씀 주시긴 했는데 저희가 오늘 드릴 말씀은 바로 이 AI 중에서도 이 의료와 좀 만났을 때 네. 저희가 볼 때는 의료와 AI가 만나면 저는 이 메디컬 AI가 된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굉장히 최근에 AI가 굉장히 핫한 이슈인데요. 네. 최근 뭐 6개월, 1년 동안은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뭐 원자력이라든지 AI가 활성화가 됐을 때 좀 이렇게 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인프라 위주로 좀 말씀을 드렸으면은 이제는 AI가 이제 저희 실생활에 좀 어느 정도 왔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올드 이코노미 중에서 또는 기존의 인간의 힘으로 절대 건드릴 수 없는 영역이 바로 AI가 만났을 때 어떤 폭발적인 그런 시너지가 나오는지를 바로 이 의료와 AI가 만났을 때 메디컬 AI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근데요, 다 알겠는데 약간 피부적으로 와닿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저도 지인이 얼마 전에 수술했었는데 네. 수술할 때 로봇이 AI 프로그래밍 돼가지고 좀 더 로봇팔이. 수월하게 네. 이렇게 하는 거는 알겠는데 네. 글쎄 의료 AI, 메디컬 AI 글쎄 예전에 팬데믹 때 비대면 치료 이런 것도 AI로 가능하다라는 것만 들었는데 네. 정말 대부분 사람들이 실생활에 아직은 와닿지 않는다라는 시각도 있는 것 같거든요. 요즘에는 근데 병원 가면은 의사 선생님들이 좀 난감한 게 우리가 챗GPT에 하도 다 물어봐요? 증상, 나의 증상, 챗GPT야, 나 요새 뭐가 어떻게 됐고 뭐 이런 좀 증상이 있는데 좀 예상 가능한 질병에 대해서 좀 알려줘 이런 거를 하고서 제가 챗GPT한테 물어봤더니 저 이런 거라는데 하면서 오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대요. 그게 뭐 다양한 영역에서 피부도 뭐 피부가 여기 뭐가 났어요. 그러면 이거는 어떤 레이저가 좋다는데 이거 핸드도 괜찮아요. 하면서 마치 네. 의사에게 챗GPT의 내용을 확인하러 가는 그런 검증하는? 느낌? 네. 그런 느낌의 진료를 많이 보러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지금 말씀드릴 내용은 네. 그걸 훨씬 더 뛰어넘는 뛰어넘죠. 내용입니다. 그쵸. 뭐 정밀 진단이라 그래가지고 네. 이제는 저희가 미리 병이 나오기 전에 이 저희가 기존에 갖고 있는 DNA를 통해서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는지, 그 다음에 저희 말씀 주신 것처럼 네. 기존에는 이 증상이 나왔을 때 이 증상에 대해서 저희가 진단을 했는데 이제는 특별히 증상이 없더라도 저희 몸에 갖고 있는 DNA 정보 또는 관련된 뭐 의학 관련 정보를 통해서 네. 이걸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좀 올라와 있고요. 저희가 말씀 주신 이 성장성만큼은 메디컬 AI가 확실한데 과연 우리의 실생활에 어느 정도 왔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자료를 좀 봐주시면은 제가 이 잡은 제목은 바로 이 선택이 아닌 필수 이 메디컬 AI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실생활에 어느 정도 왔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기사를 좀 보면요. 흔히 저희가 알고 있는 빅파마 같은 경우에도 이 AI의 도입을 가장 우선순위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걸 또 자체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외부의 파트너십을 선호한다라는 왼쪽의 기사도 저희가 볼 수가 있고 며칠 전에 좀 이슈가 많이 되었습니다. 삼성 같은 경우도 이 디지털 헬스케어 회사인 젤스에 대한 네. 인수를 좀 발표를 했고요. LG 같은 경우에도 이 정밀 진단, AI 진단에 대한 산업 진출을 선언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실생활에 가장 저희가 좀 와닿는 게 바로 오른쪽 아래 기사에서 보시는 것처럼 요즘 수술도 이 인투이티브 서지컬이라는 그 로봇 수술도 굉장히 많이 받으십니다. 참고로 이 인투이티브 서지컬 회장님이 한국에 거의 매년 오십니다. 그래요? 예, 왜 오시냐면 전 세계에서 거의 로봇 수술 또는 로봇 기계가 가장 많이 도입된 병원이 어딘지 아시나요? 삼성? 아닙니다. 연세. 맞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뭐 네. 새로운 그 중입자 막 이런 기계도 오, 그렇고 네네. 제일 오. 먼저 제가 또 신촌? 신촌 세브란스에 또 예, 병원장님께서 정말 진심이신데 돈을 잘 쓰시더라고요. 예, 그렇다 보니까 오른쪽 아래 기사에서 보시면은 이 저희가 의사 파업하실 때도 이런 로봇 수술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침투율이 높아지면서 그래도 실생활에 어느 정도 저희가 피부에서 느끼는 거 좀 이상으로 좀 다가오고 있지 않나라는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요 분야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 신약 개발은 실제로 저희가 굉장히 많이 앞서 있는 상황입니다. 인간이 할 수 없었던 걸 이 AI가 조금씩 대체하고 있는데 요거는 저희가 좀 느끼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신약 개발이 사실 저희가 실생활에 당장 오지는 않습니다만 그렇지만 저희가 좀 인터뷰를 하고 이렇게 본 결과 AI 신약 개발에서 가장 앞선 기업이 바로 이 리커전 파머슈티컬스라는 기업입니다. 티커 코드가 RXRX인데 이 CFO 분을 저희가 통해서 좀 인터뷰하고 좀 리서치한 거에 따르면 이 AI로 신약 개발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최대 90%까지 절감이 가능합니다. 90%? 네, 최대 기준이긴 합니다만은 기존에 저희가 사람이 와서 이거 배치하고 이게 유전자가 맞냐, 이게 과연 뭐 문제가 없냐라는 했던 것들을 네. 이 슈퍼컴퓨터가 AI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서 시간과 비용을 90% 정도 절감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RX 같은 경우 어제도 저희가 한 20%까지 올랐다가 한 10% 정도 상승으로 마감하긴 했습니다만 엔비디아의 지분 투자를 굉장히 유명한 기업이고요. 업계 최고 수준의 슈퍼컴퓨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AI, 메디컬 AI 기업들을 보게 되면 이게 바이오 기업인지 헬스케어 기업인지 아니면은 테크 기업인지 좀 헷갈릴 정도로 실제로 뭐 리커전 같은 경우 우리는 바이오 기업이 아니다. 우리는 테크 기업인데 바이오를 하고 있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이 AI 신약 개발 같은 경우도 훨씬 더 높은 비용과 시간 절감 이런 거는 정말
시간이 사실 돈입니다. 네. 한 최대 90%까지 절감되고 있다라는 것을 볼 때 2년 내 임상도 공개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나 더 저희 많은 분들이 좀 알려주신 게 작년에 노벨 화학상 누가 받았는지 혹시 아시나요? 누가 받았어요? 네, 사람이 안 받았습니다. 로보트가 받았어요? 구글 알파폴드 2가 2가 노벨 화학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구글이 받았다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개발자가 받았다. 어떻게 보면 구글이 받은 건데 오. 시상은 개발자가 한 거죠. 예, 그래서 그만큼 작년에 노벨 화학상을 요 화면에 나오는 이 세 분입니다. 네. 굉장히 재밌는 것은 그러네요. 인간이 수십 년 동안 연구한 결과를 약간 좀 허무하긴 한데요. 알파폴드가 1년도 안 돼서 밝혀냈습니다. 단백질 구조 예측인데 제가 다음 페이지에서 왜 이렇게 단백질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수십 년간 석학들이 연구한 결과를 알파폴드가 1년 만에 밝혀냈다라는 게 그 네. 안에 데이터들과 이런 것들을 석학들이 넣었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맞습니다. AI가 자각습을 한 건가요? 둘 다입니다. 아. 네, 어느 정도 데이터를 넣은 걸 바탕으로 해서 AI가 이 단백질 구조를 밝혀낸 건데요. 이런 구조, 그러니까 아직 뭐 AI가 전부 다 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사람이 하는 못하는 영역에 대해서 AI가 큰 도움을 주고 있다라고 저희가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결과 희귀 질환이나 아니면 신약 개발 같은 경우도 훨씬 더 저희가 속도를 낼 것 같고 무엇보다 인간의 기대 수명에 대한 늘어나는 것에 대한 기대감도 충분히 가지게 됐다라고 네. 볼 수가 있습니다. 간단히 왜 단백질이 왜 중요한지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백질 중요하죠. 네, 단백질 같은 게 뭐 저희가 운동할 때도 단백질 많이 먹지 네. 않습니까? 이유가 다 있습니다. 우선 인체 구조 자체가 이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육이라든지 피부라든지 손톱, 관절 같은 게 저희가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대부분 단백질로 이루어지면서 그 결과 질병 타겟 같은 경우도 이 단백질이 되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왜 이렇게 알파폴드가 단백질에 집착했는지 저희가 알 수 있는데 단백질 같은 경우는 이 3차원의 레고 블록을 가지고 있는데요. 왼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뭐 펩타이드부터 2차, 3차 구조, 저희가 3D 형식입니다. 단백질 간의 상호 작용까지 저희가 하는 과정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단백질의 결합으로 저희가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단백질의 구조를 알게 되면은 각각의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저희가 알 수가 있고요. 네. 그 결과 알파폴드 같은 경우 이런 단백질 구조, 인간이 수십 년 동안 한 것을 못한 것을 1년 만에 한 결과 단백질 구조에 대한 예측하는 이 결과들에 대해서 훨씬 더 퀀텀 점프를 하면서 인간 몸에 대한 구조를 저희가 좀 알 수 있는 그런 인공지능이 발전했고 이게 진짜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뭐 아까 전에 신체에 단백질이 많이 구성돼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 뇌에도 네. 단백질이 이게 잘 쌓여야지 잘못 쌓이면은 네. 우리가 많이들 얘기하는 이제 치매나 이런 뇌질환이 생기거든요. 네네.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노화가 우리는 전 세계적인 문제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노령 인구들이 많아지고 네. 그렇게 따지면 이제 단백질에 대한 연구가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맞습니다. 하는데 예. 이게 이 알파폴드라는 것이 이제 새롭게 개발되면서 네. 이런 것들을 우리 숙제를 다 풀어주게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구글이 굉장히 멋진 게 네. 네. 요거를 공개를 했습니다. 이 내역들을. 아예 아예 다 공개를 오픈 했습니다. 소스로? 맞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AI에 대해서 그 바이오에 대해서 연구하고 싶으면 우리가 데이터를 줄 테니까 네. 한번 해봐라라는 건데 이 과거에 빅테크들이 좀 이렇게 산업이 발전할 때 네. 그 정보 같은 경우 굉장히 멋지게 공개하는 경우도 좀 많았습니다. 좀 더 높은 수준의 산업 발전, 과거에 테슬라도 그랬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보게 되면은 이 얼마나 이 AI 관련해서 정말 이 큰 성장의 이 단계, 시작점에 있는지를 저희가 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알파폴드를 저희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좀 보게 되면은 신약 발굴이라든지 아까 말씀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유전 변이를 좀 파악하는 거. 그러니까 기존에 인간이 몇십 년이 걸려도 못했던 것들을 저희가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단백질 간의 상호 작용에 대해서도 저희가 할 수 있고 또 재미있는 게 이 새로운 작물을 개발하는데도 이 단백질 구조, 저희가 알고 있는 단백질 구조를 통해서 작물 개발까지도 가능하다는 게 굉장히 저희가 좀 발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네. 실생활 얘기를 그 다음에 조금 더 다시 드리자면 요 내용은 좀 많이들 아시는 것 같습니다. 안젤리나 졸리 같은 경우도 이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이 예방적 유방 절제술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좀 더 악화되기 전에 좀 이러한 사전 진단을 통해서 유방암에 대한 확률이 좀 높다라고 맞습니다. 해서 절제술을 받으셨죠. 이런 절제술 같은 경우 6배 정도 증가한 것을 보게 되면은 네. 이러한 뭐 AI가 바이오와 결합한 거
메디컬 AI가 결코 먼 미래만큼은 아니다라는 걸 저희가 이런 유명인들의 성공 사례를 통해서도 좀 알 수 있게 되는 것 같고 요즘 가장 전 세계에서 가장 핫하신 분입니다. 네, 젠슨 왕 같은 경우도 내가 만약에 20몇 년 전, 30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나는 아마 바이오를 전공했을 것이다 라는 멘트까지 남길 정도로 엔비디아를 비롯한 정말 다수의 빅테크가 메디컬 AI를 새로운 성장 영역으로 주목하고 있고요. 저희가 과거 양자 컴퓨팅도 그랬고요. 네. 다른 뭐 클라우드도 그랬고요. 이 빅테크 기업들이 정말 진심으로 다가가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산업이 얼마나 우리에게 와 있느냐를 느끼게 되는데 메디컬 AI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정말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주목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네. 이 상용화가 결코 멀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 알파폴드라는 기업은 단백질에 특화되어 있는 건가요? 단백질을 통해서 네. 전망도 하고 네. 그것을 개개인한테 특화시켜서 네. 유전자 검사를 해서 미래를 예측해도 보고 그러니까 단백질에서는 거의 베스트 오브 베스트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단백질 연구에 대해서는 베스트고 아직 말씀드린 그 정밀 뭐 진단이라든지 향후에 어떤 질병에 대해서 예측하고 그다음에 염기 서열에 대해서 분석하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또 전문 기업들이 좀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기반들이 연구 결과가 당연히 기반이 되기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저희가 또 메디컬 산업에 대해서 성장성만은 좀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다음에 네. 상용화가 많이 되었다는 걸 아실 것 같은데 그러면 저희가 왜 이렇게 메디컬 AI 산업에 대해서 주목해야 되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과연 이 성장성만큼의 메디컬 AI 좀 의료 쪽을 따라갈 분야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이고요. 두 번째는 바로 앞서 사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상용화가 절대 멀지 않았다라는 것을 하나하나 좀 말씀을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상용화가 멀지 않았다. 그러면 사실 네. 기술이 발전해도 상용화가 되는 거지만 상용화라는 것의 근간에는 값이 싸다라는 게 들어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왜냐면 안마 좋은 것도 비싸면 네. 상용화가 불가능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싸졌나요? 가격도 많이 내려왔습니다. 가격도 많이 내려왔고 그다음에 상용화하면은 또 이 FDA에 대한 승인이 또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희가 지금 말씀드릴 기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템퍼스 AI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아마 템퍼스 AI. 네, 많이 서학점이 사잖아요. 많이 아실 것 같은데 최근에 며칠 전에 템퍼스 AI 주가가 좀 급등한 사례가 좀 있었는데 FDA에서 LVEF라고 있습니다. 이 좌심실의 박충률이라고 하는데요. 좌심실에 이 피가 얼마나 좀 빨리 나가느냐를 저희가 LVEF라고 하는데 네. 요거 같은 경우 이 심전도 검사에 굉장히 좀 탁월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다 초음파 검사를 통해 가지고 이 심전도 검사를 해서 이 심경 질환을 예측을 했는데 네. 그런 거 필요 없이 네. 기존에 갖고 있는 데이터만으로 LVEF의 박충률이 떨어진 것만으로 심장 질환을 예측하는 그러한 정밀 의료 진단이 최근에 한 3, 4일 전에 이 FDA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물론 요거 하나 자체가 뭐 전체 AI 정밀 의료 진단의 게임 체인저가 된다고 보긴 힘듭니다만 말씀 주신 것처럼 가격에 대한 것도 많이 떨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 미국의 FDA의 승인이 조금씩 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 상용화가 조금씩 저희가 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이 네. 모든 기술은 개발자 중심으로 바라보느냐 네. 수요자 중심으로 바라보느냐가 조금은 다른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지금 말씀 주셨지만 그전에는 초음파로 했잖아요. 네. 별로 불편함이 없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개발자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획기적인 거야. 초음파는 무슨 이게 훨씬 획기적이야라고 하지만 네. 그것을 실상 사용하는 사람은 네. 젓가락 2개로 하나 하나로 하나 네. 크게 네. 그런 인계치가 아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게 엄청난 건가요? 왜냐면 저는 초음파로도 그렇게 불편하진 않았는데. 네네. 뭐 요거 어떻게 보면 좀 요 자체만으로 사실은 아주 큰 효과가 있다고 보긴 좀 힘듭니다만. 근데 전체로 봤을 때 어쨌든 진단을 빨리 내리고 데이터 가지고도 간단히 할 수 있다라는 것에 있어서는 맞습니다. 기술력이 진짜 많이 발전을 했다라는 네. 것에 사실 그 우리가 빨리 진단을 하는 게 중요한 질병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좀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뭐 불편함도 있습니다만 메디컬의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가 이 최악을 면해야 된다라는 그쵸. 것이 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기존에 저희가 뭐 로봇 수술도 말씀드릴 텐데 이 복강경 수술도 기존에 뭐 짝대기를 뭐 5개 꽂아가지고 막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것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이 로봇 수술을 통해서 하는 게 비용의 절감 또는 뭐
다른 뭐 시간의 절감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인간보다는 로봇이 훨씬 더 높은 정확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의료 메디컬 같은 경우는 정말 최악의 상황을 좀 면한다 또는 확률을 좀 줄인다라는 측면도 저희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의료 얘기하면 되게 복잡하고 어렵거든요. 네네. 근데 그냥 나의 경우나 우리 가족의 경우에 대입을 해서 생각해 보면은 이런 서비스가 이런 의료 서비스, 의료 네. 기술이 좀 더 빨리 나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저는 항상 보면서 이런 그러니까 진단을 빨리 내리는 게 정말 네네. 중요하거든요. 예, 예. 암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미 발생을 하고 나면은 네. 이미 사기입니다, 뭐 말기입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이게 맞아요. 또 빨리 발견되면은 치료할 수 있는 게 너무나 많으니까 네네. 저는 그래서 이런 의료 쪽 AI 기술이 빨리 발전돼서 정말 피 한 방울로 네. 혹은 데이터 하나로 빨리 진단하고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다라는 게 너무 반가워요. 맞습니다. 저희 좀 낭만적인 상상을 좀 해보면은 만약에 이 스티브 잡스께서 네. 최장암이었죠. 네, 최장암이었는데 만약에 지금 시대 또는 뭐 지금으로부터 한 5년 정도 지난 2020년 중반 네. 또는 후반 시대에 만약에 살아 계셨으면은 조금 더 저희가 좀 미리 예단을 빨리. 하면서 맞습니다. 네. 좀 더 다른 치료법으로 하지 않았을까라는 그쵸. 저희가 메디컬 AI 산업을 소개하면서 그런 낭만적인 상상도 좀 해보기는 했습니다. 근데 맞아요. 저희가 지금 말씀드릴 내용은 정말 이게 먼 미래는 절대 아니다라는 것을 하나는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우선 네. 성장성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네. 이 메디컬 AI 시장의 성장만큼은 좀 많은 분들이 확신을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챗 GPT 같은 AI의 성장이 결국 메디컬에도 도입되고 있는데 왼쪽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연 평균 37% 정도의 높은 성장이고 요거는 좀 다른 어떠한 반도체라든지 다른 산업보다 훨씬 더 높은 수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게 되면 정밀 의료 아까 말씀 주셨습니다. 좀 더 빨리 피 한 방울 또는 이제는 피도 필요 없습니다. 기존에 이 태아 때부터 얻은 DNA 정보를 통해서 앞으로 어떤 유전적인 질병을 예측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저희가 의료를 진단할 때는 이 증상을 보고 저희가 진단을 했는데 이제는 네. 증상을 보지 않고요. 몸 안에 있는 유전자를 통해서 너는 이런 질병이 있으니까 너에게 맞는 치료법은 이거야라고 하는 시대가 멀지 않았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그게 바로 정밀 의료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RxRx 리커전 소개해 드렸습니다. 신약 개발, 그다음에 로봇 수술, 그다음에 빅테크 같은 경우도 아마존, 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이 메디컬 내의 가장 심플한 분야가 바로 챗봇이고요. 네. 아니면은 의사 선생님들의 그런 진단이 이렇게 키보드로 쓰시는 거를 이제 이 클라우드에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도입을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쉬운 단계부터 하나하나 도입되고 있다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정밀 의료를 좀 말씀을 드리면 기존에는 뭐 피를 뽑아 가지고 하는 것들이 좀 더 일상적이었다면 네. 이제는 염기 서열 분석을 통해서 앞으로 저희가 질병을 미리 예측하고 가격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그 부장님께서 비용 말씀 주셨는데 최초의 게놈 프로젝트 예산 같은 경우는 비용이라죠. 네. 한 뭐 4조 원이었는데 지금은 뭐 한 100불 정도? 오. 네, 굉장히 가격이 좀 떨어졌습니다. 슈퍼컴퓨터도 1950년대 이때는 뭐 너무 비싸지 네. 않습니까? 근데 네. 지금은 모든 분들이 이렇게 PC로 다 하시는 시대, 노트북 시대가 왔으니까 이런 시대도 저희가 굉장히 좀 빠르게 나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이런 유전체 진단 대중화 비용 같은 경우도 시장이 커짐에 따라서 훨씬 더 가격이 좀 인하되고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신약 개발도 그 RxRx의 리커전에 따르면은 이 비용이 시간과 비용이 한 90% 절감이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 네. 결과는 바로 이 가격, 뭐 약값의 인하로도 충분히 이어질 수가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이게 재밌는 게 기존에 이 빅파마들이 요거 혼자 못합니다.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뭐 리커전이라든지 아니면 템퍼스 AI 같은 협업을. 메디컬 AI 기업들과 협업을 해야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신약 개발도 또 빨라질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고 그다음에 메디컬 AI가 그렇게 멀리 온 게 아니라 앞서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이미 영상 진단이라든지 피부과, 병리학 같은 경우에는 AI가 의사 선생님보다 좀 진단 결과나 정확도 일관성에서 좀 더 앞선다라는 논문 결과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부장님 아까 설명 중에 14페이지 잠깐 보니 앞에죠. 14페이지 네. 오른쪽 차트에 보니까 네. 글로벌 AI 신약의 시장 규모 포캐스팅을 해주셨는데 네. 어디 편중되지가 않네요. 근데 골고루 네. 그러니까 어떻게 뭐 미국만 특화된 시장이고 뭐 그런 게 아니고 맞습니다.
전부네요. 전 세계 아픈 거는 사실 다 똑같거든요. 네. 예, 특정 국가의 사람들이 아픈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이 글로벌 기업 같은 경우도 처음에 유럽의 뭐 빅파마 기업도 있고 미국의 빅파마 기업들도 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글로벌하게 고루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뭐 메디컬 또는 의료기기 또는 이런 산업의 특성상 이 GDP의 규모를 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북미 시장을 좀 먼저 갈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유럽 시장, 그다음에 또 크게 보고 있는 게 결국은 중국도 네. 이 메디컬 AI가 도입이 안 될 수가 없거든요. 사람이 사는 건 똑같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게 될 때 미국, 그다음에 유럽, 그다음에 또는 그 이후로 좀 아시아 시장 이렇게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 네. 선진국을 통해서 도입이 되면 또 나중에 조금 더 그 다른 국가들 뭐 개발도상국까지도 좀 이어질 것이라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한 국가의 지역적인 건 절대 아니라는 거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훨씬 더 높은 정확도와 일관성을 AI가 좀 보이고 있다. 아직까지 완전히 사람을 대체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네. 충분히 정확도 측면에서 보조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메디컬 AI 같은 경우 신약 개발도 이 전통적인 신약 개발 통해 가지고 뭐 최대 90%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못해도 반년은 저희가 절약을 한다라고 저희가 보고 있고 신약 개발 같은 경우는 결국 이 시간이 돈입니다. 네. 시간을 좀 절약하는 것, 그다음에 정확도를 높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유효하다라고 저희가 보고 있고 네. 만약에 실패를 하더라도 이러한 것들이 데이터로 남아 있다고 하기 때문에 훨씬 더 나중에도 활용될 수 있고 로봇 같은 경우도 기존에 이 다빈치 지금 5까지 올라왔죠. 그러니까 이 로봇 팔이 이 어떻게 보면 사람의 손의 이 강도를 느낄 정도로까지 좀 올라왔다라고 저희가 좀 보고 있고요. 기존에는 이 뭐 이렇게 하체 부분이라고 해야 되나요? 자궁암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남성 같은 경우 전립선암에 더 이 복강경이 좀 많이 쓰였는데 네. 이제는 이 상체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상체 하체가 또 뭔가 수술의 난도가 좀 다르나 봐요. 다릅니다. 하체 같은 경우는 구멍 2개 뚫어가지고 이 로봇 같은 경우 좀 더 이렇게 구간이 좀 좁지 않습니까? 대신에 상체는 좀 크고요. 그래서 네. 어떤 선생님 같은 경우 아직 상체까지는 야 사람이 해도 충분하다라는 분이 계시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런 뭐 시간의 장점들 네. 그다음에 뭐 정확도 측면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서서 이 상체까지도 좀 올라오고 있다라는 걸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네. 글로벌 로봇 수술이나 다빈치 로봇 수술 횟수까지도 굉장히 좀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요건 아마 좀 더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실생활에 그런 장점들이 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메디컬 AI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먼 미래가 아니라 이제 가까운 미래고 관련한 기업들에 대해서 이미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혹시 이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미국의 그 관련한 메디컬 AI 연관된 기업이 뭐가 있는지 네.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한 3개 정도를 꼽을 수 있을 네. 것 같습니다. 정밀 의료 진단 같은 경우에는 템퍼스 AI라는 기업이 저희가 말씀드릴 이미들 수 많이들 있고 알고 계시죠? 네, 많이 알고 계십니다. 그다음에 리커전 같은 경우는 쪽에 설명드렸죠. 네. 신약 개발. 그다음에 이 로봇 수술 같은 경우는 인투이티브 서지컬 같은 기업. 한국에도 지사가 있어서 한 직원분들이 100명 정도 계십니다. 네. 기존의 빅파마 분들도 많이 넘어갔었고요. 요 3개 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아마 기업들이 많이 친숙하실 것 같습니다.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이 개인 투자자분들의 저희 흔히 말하는 서학개미라고 하죠. 엔비디아보다 훨씬 더 많은 순매수를 보이기도 했었고요. 템퍼스 AI. 맞습니다. 템퍼스 AI 같은 경우에는 네. 정말 한국 투자자분 너무 굉장히 빠르신 것 정말 같습니다. 빠르시네요. 네. 5위를 기록했고 그다음에 리커전 같은 경우에는 어머. 10위입니다. 이미 많이들 투자하고 계시는군요. 네. 그러니까요. 템퍼스 같은 경우 낸시 펠로스 하원 의장, 뭐 투자의 귀재라고 알려져 있죠. 네. 그분이 투자하신 걸로 유명해졌고 그걸 또 아이디어 삼아서 맞습니다. 남편분도 굉장히 유명한 투자자신데 네. 맞아요. 리커전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가 투자한 그쵸. 그런 기업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기업 내용을 좀 자세하게 들여다볼까요? 네네. 저희가 우선 요 관련된 건 저희가 좀 자료로도 아마 업로드가 될 예정이어가지고 네. 좀 더 중요한 포인트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템퍼스 AI입니다. 뭐 보시는 것처럼 이 헬스케어랑 인공지능의 융합을 통해 가지고 정말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저희가 사전에 진단을 받고 맞춤 치료 영향을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이 AI 기반의 정밀 의료 플랫폼의 선두주자입니다. 이 정밀 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력도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데이터입니다. 네. 네, 데이터 같은 경우 왜 중요하냐면 왼쪽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4천만 건 이상의 환자들의 임상 유전체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이 데이터 자체 굉장히 어마어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로 보더라도 한 미국의 한 5천여 개 이상의 그
병원들이 이 환자들의 데이터를 이렇게 보내는 그다음에 진단하는 그런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기업들에 저희가 조금 분석하면서 어려운 게 기술을 좀 완전히 공개하지가 않습니다. 뭐 여러 내부 뭐 고객 정보에 대한 이슈도 있고 정보 의료 보안에 대한 정보니까. 네 맞습니다. 이슈도 좀 있고 그다음에 이러한 것들이 기술력이기 때문에 보완을 하지 않는데 제가 팁을 하나 드리면은 어떻게 해요? 이 기업들이 찐인지 아닌지를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팁이 있습니다. 뭐가 바로 있죠? 뭐냐면 이 병원들과 협약을 맺었냐 안 맺었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몇 개 병원과 얼마나 많은 협약을 맺어서 데이터를 공유하느냐. 맞습니다. 이 미국 같은 경우 한국도 마찬가지죠. 이 의료 기록이나 아니면 환자들의 데이터를 절대로 병원 밖으로 그렇죠. 아무것도 없는 기업에 그냥 전송하지는 않습니다. 보안이죠, 보안. 네, 절대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이 템퍼스 AI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또는 전 세계에서 가장 압도적으로 많은 데이터를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적 환자 데이터가 뭐 4천만 건이 넘고 네. 한 5천여 개 정도의 미국 병원과 협약을 했다는 것 자체가 과연 이 기업들의 엄청난 그런 기술력 또는 정보 데이터에 대한 파워를 저희가 느낄 수 있고 이 템퍼스 AI 사업 구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확장성이 높습니다. 첫 번째는 진단을 해야 됩니다. 제가 뭐 아까 말씀드린 그 유전자 뭐 시퀀싱에 대해서도 굉장히 사업 성장이 높을 걸로 말씀을 드렸는데 진단, 그다음에 데이터 라이센스, 그다음에 제약사 계약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런 걸 통해서 봐봐 우리가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이 환자들은 이런 질병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치료하면 돼라는 정보를 가지고 있고 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분석 서비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초반에는 데이터 싸움인데 이 기업이 그런 데이터 측면에서는 압도적으로 지금 앞서 나가고 있고 한 번 또 사례가 생기게 되면은 이 기업에 계속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의료 같은 경우 특히나 한 번의 실수가 굉장히 큰 안 좋은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에 증명된 기업하고 계속 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런 측면이 바로 템퍼스 AI의 가장 큰 장점이라 보고 있고 네. 그다음에 최근에 좀 뭐 이슈가 좀 많았습니다. 뭐 자금 조달 관련해서 좀 이슈가 좀 있었고요. 한 두세 달 전에 뭐 전환 사채를 좀 발행함에 따라 가지고 야, 이 기업이 진짜 현금이 없는 거 아니야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전환 사채 발행을 통해서 이 대출 같은 경우 다 이미 좀 상환을 했습니다. 이러한 좀 재무적인 측면에서도 최근에 한 2, 3년 동안 인플레이션 시기를 좀 거치면서 저는 오히려 이런 기업에 대한 좀 거품이 좀 빠졌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겨울을 좀 지나면서 정말 기술력과 데이터 그다음에 이 좋은 현금 흐름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훨씬 더 좋은 영향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좋은 기업들을 계속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좀 비슷한 성격인데요. 뭐 유전성 질환 검사 관련 기업들 원래 템퍼스 AI가 좀 암에 조금 더 특화된 기업인데 이런 엠브리 같은 기업을 좀 인수하면서 유전자 관련해서도 좀 사업을 확장하는 그런 측면도 좀 있었고요. 그래서 왼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엠브리 같은 좋은 기업을 인수도 하고 전환 사채 발행을 통해서 재무 구조도 조금 더 절감을 하고 그리고 또 최근에 이슈가 됐던 게 아스트라제네카랑 데이터 계약에 대한 확대 계약도 좀 체결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빅파마 그다음에 병원들과 협업이 굉장히 중요한 좀 이유고 네. 이러한 기대감에 통해서 좀 올해는 좀 흑자 전환에 대한 그런 좀 기대감 가지고 있어요. 물론 흑자 전환. 네, 이런 기업들이 매출은 늘고 있는데 네. 아직은 고정 비용이 좀 많다 보니까 흑자 전환에 따라서 좀 주가 변동성이 좀 달라질 수는 좀 있습니다만 그래도 CFO나 아니면 회사가 공식적으로 실적 발표할 때 밝히는 거는 올해는 흑자 전환에 대한 좀 기대감이 있다. 올해가요? 올해입니다. 주가가 지금 그러니까. 박스권에 갇혀 있거든요. 네, 올해 기회가 야, 다가오고 있나요? 그러니까 상용화가 됐고 네. 실적이 찍히고 네. 맞습니다. 이미 글로벌 밸류체인이 완성됐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때만 되면 네. 폭발한다 그거잖아요. 네, 그리고 매출 총 이익률이 60%까지 좀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60%요? 네. 그래서 이 기업들은 어떻게든 생존만 하고 계약과 계속 체결을 하게 되면은 결국 흑자 전환하는 구조가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는 그런 근데 기업으로 본부장님 볼수 제가 뭐 있습니다. 찬물을 껴안는 건 아니고 네. 네. 근데 지금의 바이오의 이 서사가 네. 비슷했던 것 같아요. 이제 흑전합니다. 상용화 됐습니다. 네. 이제 물 들어옵니다. 여기서 이제 딱 들어갑니다. 그런데 항상 높은 밸류 네, 네. 그리고 생각보다 네. 전개되지 않는 리스크 네. 이런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바이오 투자는 항상 이렇게 좀 신중해야 돼가지고. 맞습니다. 뭐 뒤에 말씀드린 뭐 리커전 같은 기업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기업들이 계속 그 어떻게 보면 좀 예상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임상은 언제까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마진은 언제 뭐
괜찮을 것 같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기업들이 그 내놓는 그 수치 또는 이 타임라인을 어느 정도 만족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주가의 흐름은 좀 달라질 것이라 보고 있고 저희 부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좀 변동성은 좀 있는 기업입니다. 아직은 좀 더 성장성이 앞서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기업들에 대해서 타임라인이 얼마나 잘 되는지 근데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저희가 볼 수 있는 주가 상승 요인은 빅파마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빅테크 기업과의 시너지가 계속 강화된다. 네. 계약이 터트린다. 이러면 그래도 호재고 악재라고 볼 수 있는 거는 기업들이 현금이 없다. 또는 재무 구조가 안 좋아진다. 이렇게 되면 저희가 조금 더 다른 안 좋은 전망을 갈 수가 있지만은 그래도 이 기업들 같은 경우는 재무 구조가 탄탄하고 그다음에 RXRX 같은 경우는 최소 2년 이상은 버틸 수 있는 현금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한 만큼 그런 타임라인, 좀 파이프라인을 좀 확인하면서 또 투자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재무제표도 지금 가지고 오셨는데 네.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네, 이건 어차피 사실 추정치이기 때문에 네. 여기 있는 뭐 숫자들은 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저희가 좋게 봐야 되는 거는 이 매출이 계속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다라는 점은 굉장히 좀 긍정적인 측면을 좀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2024년에 보면 이 판관비가 한 전년 대비해서 2배 이상 뛰었습니다. 이것은 좀 일회성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주식 보상 비용이라 그래가지고 이런 기업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뭐 데이터도 있고 AI 뭐 슈퍼컴퓨터도 있습니다만은 좋은 인재를 얼마만큼 지키느냐 이거든요. 스톡옵션? 맞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일시적인 좀 비용이다. 근데 좀 긍정적으로 만약에 보게 되면은 아니 좋은 인재를 좀 지키기 위해서 회사가 좋은 뭐 페이를 지불하는 게 그쵸. 나쁜 거는 사실 아니고 투자 일환으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네. 매출이 성장하고 있다 그랬지만 판관비가 2배 정도 비용이 늘었습니다만 이거는 걱정하실 정도 비용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리커전도 한번 봐주시죠. 네, 굉장히 재밌는 기업입니다. 네. 이 기업은 엔비디아가 직접 투자를 했고, 맞아요. 여기 CFO가 하시는 말씀 우리는 글로벌 전 세계 기업들 중에서 이 슈퍼컴퓨터 우리가 보유한 슈퍼컴퓨터의 순위가 못해도 100위 안에는 든다라고 자신만만하게 말씀을 하시는 그런 어떻게 보면 좀 AI 테크 기업에 좀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인데 엔비디아가 투자한 바이오, 뭐 AI 신약 개발 기업에 대해서 좀 저희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 상품을 준비하면서 뭐 다양한 의료계에 계신 분도 많이 만나 뵙고 그다음에 실제로 뭐 의사 자격증 갖고 계신 분도 뵙고 디지털 헬스케어 대표님도 만나 뵙고 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이 산업의 성장성에 확신을 가진 것은 이 현업 기업의 CFO라든지 IR 담당자분들을 통해서 좀 미팅하고 궁금한 거 여쭤보면서 특히나 그런 걸 좀 했는데 저희가 실제적으로 이 CFO와 저희가 미팅도 좀 했었습니다. 뭐 다른 기업도 저희가 미팅을 했고 그다음에 좀 추진하고 있긴 한데 실제로 미팅을 하신 장면이에요? 맞습니다. 예, 실제로 저희가 미팅을 한 장면이고 네. 저희가 메일을 통해서 이 우리 그냥 담당자분 김승현 참조 해가지고 네, 그래서 저희가 미팅을 했었는데 물론 뭐 기본적인 뭐 변동성은 있죠. 그렇지만 이 기업이 갖고 있는 방향성이라든지 산업의 성장성만큼은 절대 의심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 저희가 직접 눈으로 확인한 내용이고요. 네. RXRX 말씀드리면 뭐 신약 개발 부문의 압도적인 선두주자입니다. 기본적으로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슈퍼컴퓨터, 엔비디아의 최신 칩이 있는 그런 데이터를 갖고 있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최소 4개 또는 5개의 그런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 기업들의 주가가 좀 더 퀀텀 점프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신약 개발이 완성이 돼야 되죠. 그렇지만은 AI를 통해 훨씬 더 앞서가고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엔비디아 얘기를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엔비디아가 한 5천만 불 한 700억 정도 좀 투자를 했었고요. 저희가 실제적으로 질의를 했을 때는 엔비디아에 대한 파트너십이 어떠냐 근데 여전히 공고하고 추가적으로 뭐 인프라 투자가 할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좀 명확하게 했기 때문에 신약 개발에 사용되는 이 슈퍼컴퓨터 그다음에 이러한 탑재된 이 베타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이미 어느 정도의 좀 상용화가 좀 더 기대가 된다라는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제가 이런 바이오 뭐 테크 기업들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기술이 공개가 안 됐기 때문에 이 기업이 찐인지 알 수 있으려면 제가 말씀드린 게 바로 이 병원의 데이터를 얼마나 갖고 있느냐 협약을 했느냐고 두 번째는 바로 빅파마 또는 빅테크와의 계약입니다. 왼쪽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글로벌 빅파마 기업이죠. 뭐 사노피도 있고요, 바이에르도 있고, 머크도 있고요, 로쉐 같은 기업도 있는데 이런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저희가 관련돼서 계약을 좀 따내고 있기 때문에 이 계약금 같은 경우도 생각보다 몇백억 정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계속 신약 개발에 대한 그런 물줄기를 가지고 있다라는 측면도 어느 정도 긍정적인 측면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좀 위험성 같은 게 현금 여부인데 역시나 한 2년 이상에 버틸 수 있는 그런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것도 그래도 아직까지는 저희가 충분히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커전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네. 상당히 쉬어가고 있어요. 네. 바닥권에서. 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제 산업적으로도 그렇고 이제 뭔가 매출 플러스 이제 이익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이제 뭔가 좀 가시권에 들어선 그런 네. 구간에 놓여 있다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인터뷰했을 때도 하반기에는 어느 정도 좀 빅파마라든지 좀 더 의미 있는 계약을 좀 기대하고 있다라는 네. 얘기를 좀 했었고요. 파이프라인 같은 경우 정말 빠르면 하반기고 그래도 뭐 시간이 좀 필요하긴 합니다만 지속적으로 계약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측면은 저희가 좀 긍정적인 측면으로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글쎄 시간이 좀 많이 되긴 했지만 트럼프 정책이 네. 약가를 인하하는데 네. 리스크 아닐까요? 전반적인 바이오 좀 헬스케어 산업에 대해서는 네. 좀 리스크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주가가 지금 약간 조정받는 거 그게 아닌가요? 어느 몇 정도- 년째 조정받고 있어요? 최근에만 그런 게 네네. 아니라 바닥에 누워 있어요. 네. 오랫동안. 근데 이런 기업은 그런 정책적인 네. 측면 오히려 빅파마 기업들이 사실 더 받고요. 네. 오히려 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그런 기술력 그다음에 계약 소식에 대해서 훨씬 더 좀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인투이티브 서지컬은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니까 추가적인 설명은 오늘 시간 관계상 좀 접어두도록 하겠고, 그동안에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들 투자하셨는데 주가가 워낙에 누워 있다 보니까 답답하셨을 텐데 이제는 뭔가 뭐 올해 네. 뭔가 보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네. 저도 갑자기 마우스를 움직이고 싶은. 근데 우리가 이런 투자를 할 때 뭐 이런 점이 가장 큰 리스크다 이런 점은 혹시 본적이 없어요? 저희가 볼 때 가장 큰 리스크는 어차피 개별 종목에 대한 리스크라고 좀 보고 싶습니다. 물론 이 산업에 대한 성장성은 너무나 높습니다만 네. 아직은 기업 전체로 뭐 이익이 나는 또는 뭐 순이익이 아직 플러스로 전환된 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네. 결국 개별 기업에 대한 리스크들이 좀 어느 정도 있다라고 저희가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점에 대해서도 사실 뭐 언제 신약 개발의 결과가 나올지 임상이 나올지가 저희가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게 종목 선택이 어려움, 그다음에 투자 시기에 좀 어려움이 좀 있기 때문에 한두 종목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그런 집중 투자보다는 세틀라이트 전략을 통해서 몇 개 종목을 분할해서 좀 보유하시는 게 저희가 좀 전략이라 생각하고 있고, 다만 네. 이 성장성만큼 굉장히 확실하고 그다음에 생각보다 좀 이렇게 가까이 오고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분명히 관심은 저희가 좀 충분히 가지시길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사실 의료 얘기하고 하면은 바이오 얘기하면 되게 어렵거든요. 네. 근데 우리 김승현 본부장님께서 되게 열심히 준비해 오신 게 진심으로 느껴졌고요. 여러분들이 많이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는 만큼 관련한 주가의 움직임이 빠르게 좀 나타나기를 저는 염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자산운용 김승현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본부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도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 하셨습니다. 요즘에 셀프 브랜딩이 되게 대세잖아요. 셀프 셀프 브랜딩 브랜딩. 하면 또 우리 빈센트로 활약을 하셨던 네, 활동명 김동 빈센트. 부장님, 네. 기억하시고 저도 뭐 네. 사실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셀프로 브랜딩을 하는데 굉장히 진심이고 뭐 크고 작은 사업도 한번 이제 시도를 해보고 있는데 뭔가 적극적으로 여러분들만의 것을 그리고 사업으로 좀 영위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앙트러플러너시 컬리지를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제 막 첫걸음을 떼려고 한다 아니면은 저처럼 수년 동안 뭔가 이제 하긴 했는데 제대로 한 것 같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실제로 누구나 다 아는 브랜드를 정말 폭발적으로 성장시킨 리더분들, 창업자분들과 함께 자신만의 아이템을 어떻게 발굴하는지, 그걸 또 발굴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키우고 확장시키고 결국에는 이뤄내는지를 함께 고민해보고 배워볼 수 있는 시간이니까요. 앙트러프러너시 칼리지 영상 하나 링크 참조해 주시기 제가 바랍니다. 스타트업에 있다 왔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시행착오를 줄이는 거예요. 시행착오 줄이려면 뭐가 필요해요? 지금처럼 이런 먼저 길을 선구자. 걸어갔던 그렇죠. 그분들하고의 소통이 네.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 저는 요즘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제가 이 앵커 쪽에서는 네. 선배가 거의 없어요. 제가 좀 알겠습니다, 고인물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선배님. 거의 제가 20년 가까이 하다 보니까 사실 후배들밖에 없는데 네. 선배를 뭔가 만나서 저의 앞으로 길은 어떤지 좀 조언도 듣고 싶고 뭐 그러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들 스타트업은 앙트러플러너시 컬리지가 있으니까 여기에서 또 도움을 받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요즘에 밥투에서 이벤트 한다면서요? 네, 이벤트 하고 어떤 있습니다. 이벤트예요? 밥보다 투자 하나 오전 11시에 시작되는데 사실 점심시간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도시락을 보내드려요.
도시락을 다 보내줘요? 다 버리시는 건 아니고 일단 시청자분들이 네. 자기가 궁금한 것들을 저희 밥보다 투자 하나 실무진한테 보내주시면 아, 질문만 하면? 네, 선별해서 네. 저희가 맛있는 참신한 오. 도시락을 전달해드리는 이벤트를 열었습니다. 네. 밥보다 투자 하나에는 밥이 있다. 네. 밥보다 투자 하나지만 여러분의 밥도 챙겨드리고 또 투자에 대한 고민도 해결해 드린다라고 하니까요. 지금 저희 댓글이나 영상에다 링크 참조하셔서 꼭 이벤트도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내일 오전 6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